그러니까 리산드로가 당연히 이제 말디니는 아니지만 네. 왜냐면 말디니보다 위니까. 자, 이분 뭐 오늘 논란 만들려고 준비한 거예요?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왜 여기 있죠? 예전에 저 그 리허설 할 때 생각이 납니다. 아, 맞아요. 네. 저희가 딱 스포티비에서 리허설만 하고 더 이상 방송을 같이 한 번도 해본 적 없이 제가 사라졌거든요. 맞아요. 얼마 안 있다가 맞아요. 가셨어요. 네, 제가 퇴사를 했어요. 네. 원근 의원님 때문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둘이 방송하는 건 아예 처음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이제 관련자들 찍을 때만 좀 같이 찍고. 네. 그 한참 저희가 관련자들 찍을 때는 대부분의 이제 모든 초점이 원근 의원님이었거든요. 물론 지금 한 영상으로 인해서 저로 바뀌었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저는 죄송합니다. 진짜 리스펙트해요. 아, 네, 그 소신이 있는 그런 발언들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스날 트래블. 가능하다. 어쨌든 저희가 뭐 오늘 이 자리를 저희가 이제 함께하게 된 이유 자체가 맨유가 리버풀보다 높은 순위에서 일단 11라운드까지 마무리가 됐을 거라고는. 지금 뭐 5경기 연속 무패 흐름을 어찌됐든 가져가고 있는데 물론 3승 2무 무승부가 좀 있긴 합니다만 리산드로가 돌아오지 않은 시점에서 아직 시즌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맨시티랑 승점 4점 차, 3위 첼시랑 승점 2점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만족스럽죠. 뭐 만족스럽다라는 표현으로도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 높은 그런 위치에 올라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적의 라인업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찾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브루노 카세미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아직 참 많이 오가고 있지만 어찌됐든 아모린 감독이 생각하기에 지금 최적의 미드필더 파트너십을 그래도 찾은 것 같아요. 현재 가동할 수 있는. 그리고 백스리 라인도 뭐 어떤 경기에서는 맥과이어가 등장하고 어떤 경기에서는 더리우트가 중앙에 서면서 요로 그다음에 왼쪽에 루크쇼가 나오는 이런 형태의 백스리도 경기마다 약간 좀 컨셉에 맞춰서 운영하라는 게 확실히 아모린 감독이 이제 1주년이 됐어요. 이제 벌써 1주년이구나. 네, 그래서 1주년 관련된 이런 컨텐츠들이 이제 무수히 좀 쏟아지고 있는 현재 흐름인데 1년 동안 확실히 그 프리미어 리그를 공부해 온 게 이게 좀 약간 효과를 좀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아모림에게는 분명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고 네. 그 시간이 좀 차기 시작하니까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항상 그 얘기했잖아요. 아모림 3백 버려야 된다. 백포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았고 지금 스쿼드 구성상 더 좋은 이 전술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너무 고집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원근 의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지금은 어느 정도 체계를 좀 갖췄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이 느낌으로 가도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일단 저는 계속 이렇게 안 좋은 흐름이 있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제 이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 지금 백스리 일단 버려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을 때 저는 단 한 번도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모링이 안 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백스리를 계속해서 써도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버릴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버려야 된다라는 그 생각도 안 했던 거죠. 예, 백스리를 쓰는 감독이라서 어떻게 보면 데려온 거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보드진들이 생각하기에 이 전술이 좀 마음에 들어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모린 감독을 선택을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감독을 데려오고 나서 이 백스리로 성공을 한 감독에게 성적이 좀 안 좋다고 해서 너 지금부터 백포 써 라고 말하는 게 너무 우스꽝스럽다는 거죠. 그렇게 느낄 수 있죠. 네. 그리고 스쿼드 자체도 아직도 그 어떻게 보면 이 3, 4일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는 그 스쿼드가 물론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아졌지만 아직도 그 3, 4일이 완벽하게 구동될 수 있는 스쿼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모린 감독을 이렇게 조기에 경질하는 것도 이게 너무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은 저는 진짜 제가 뭐 구단 관련된 사람도 아닌데 난 진짜 스포르팅한테 너무 미안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아모린 감독을 조기 경질하는 일이 있었으면은 네. 스포링 너무 이렇게 잘 나가고 있었던 스포르팅의 그 감독을 빼온 건데 시즌 중반에 그렇다면 이제 저희도 이제 원근 의원님한테 조금 더 딥하게 이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흐름인 건 맞지만 정말 이 과정이 맨유가 확실히 살아났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저번에 그 노팅엄전 끝나고 저희가 관련자들을 했었을 때 그동안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한 것 같으니까 이제 긍정 한 스푼, 긍정 두 스푼 이제 넣어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때 이제 마음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 네, 이제 긍정충들 이제 대가리 깰 때가 왔습니다. 이제요? 노팅엄전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 시즌이 진짜 롤러코스터 같겠구나. 정말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게 거의 이제 불가능하겠구나라는 게 확실히 노팅엄전을 보고 저는 좀 많이 느꼈었거든요. 왜냐하면 미드필드진들이 지금 확실히 너무 부실해요.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생존을 하기가
너무 불안한 상태가 아닌가.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은 경우는 지금 경합을 거의 못하는 수준이에요. 미드필드 쪽에서. 왜냐하면 체격 자체가 삼선 재질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선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경합을 붙자마자 바로 이렇게 종이 인형처럼 쓰러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브루노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경합 자체를 시도하지 않거나 근데 경합 자체를 시도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바로 또 위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카세미로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기동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카세미로가 확실히 노팅엄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깁스 화이트 같은 경우가 이제 플레이메이커를 맡고 그쵸, 있다 보니까 볼을 달고 앞으로 전진을 한단 말이에요. 카세미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나가는 그 드리블을 했을 때 카세미로가 이걸 못 쫓아가요. 네. 확실히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토트넘전에도 그 우가르테에 대한 질책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동점골 내줬을 때 그 오도베르였나 이렇게 바깥쪽으로 드리블에 돌아가는데 우가르테가 이제 너무 쉽게 뚫렸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장면을 뚫렸다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우가르테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뚫리고 나서 어찌됐든 우가르테는 그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그 수비적으로 임팩트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카세미로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히 놓쳐버려요. 아예 가지도 못한다. 네, 드리블을 해서 이렇게 돌아 나갔을 때 심지어 볼을 달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상황인데 카세미로가 그걸 스피드로 해서 완전히 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명은 스피드가 부족하고 한 명은 경합이 안 되고 근데 아모린 감독은 어찌됐든 지금 브루노 카세미로 조합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브루노 옆에 우가르테를 놓으면은 우가르테 같은 경우는 저는 옆에서 같이 경합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혼자만으로 경합을 하기엔 이 친구가 뭐 칸테 수준으로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주는 그런 수준까지는 또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가르테가 또 볼을 잘 다루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브루노 옆에 그나마 이제 카세미로를 놓는 게 차라리 볼을 더 잘 소유하고 그리고 볼 배급 능력을 더 잘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그나마 최적의 미드필더 파트너십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맨유가 가진 조건 내에서는 카세미로를 쓸 수밖에 없다. 네. 이건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원근 의원님도 중간에 이제 우가르테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안 줘도 될 볼을 자꾸 줘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 맨유에서 지금 삼선으로 함께 뛸 수 있는 게 카세미로, 우가르테 그리고 이제 메이누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그렇게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원근 의원님은 뭐 어쨌든 브루노 파트로는 계속해서 카세미로가 나오는 게 맞다.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가르테는 지금 볼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특히 압박을 맞이했을 때 우가르테가 볼 소유권을 너무 이제 쉽게 넘겨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으니까 볼이라도 어떻게든 이제 그 볼 줄기라도 담당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를 한 명이라도 더 놓는 게 그나마 어찌됐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확실히 뭔가 지금 밑에서부터 빌드업이 그렇게 차근차근히 올라가지 않더라도 어찌됐든 볼 줄기라도 담당해주는 그 선수가 있다라면 전방에 뿌려줬을 때 이제 그거를 공격 작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선수라도 있으니까 지금 뭐 세슈코, 쿠냐, 음베모 해가지고 공격진들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지난 시즌에 그쵸. 비해서는. 그렇게 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최근 흐름만 놓고 봤을 때 지지 않는 분위기가 없는 살림은 아니에요. 분명 있기는 있는데 이게 약간 부실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체적으로 결과가 나온다는 거니까 이거는 선수들의 구성이나 선수빨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아모린 감독이 잘해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이제 조금 팬들이 불편하실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잘했어요. 지금 아모린 감독도 그렇고 그리고 보드진들도 저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굉장히 활발하게 잘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번에도 제가 말했지만 6번하고 9번 중에 어떻게 9번을 고를 수가 있는가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었는데 저는 여전히 그 생각은 똑같이 동일하게 갖고 있거든요. 미드필더를 선택했으면 좋겠지만 근데 저도 그 이후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미드필더를 영입하지 못한 이유는 어찌 보면 지금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가지고 있는 3선 자원들 브루노, 메이누, 우가르테, 카세미로 이 4명 중에 한 명이라도 처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처분이 어려운데 영입을 하게 되면 또 잉여 자원이 생기니까 그렇죠.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보드진들은 절대로 잉여 자원이 생기길 원치 않아요. 과거에 그 글레이저, 우드워드 시절에 뭐 마르코스 로호라든지 에릭 바이, 뭐 필 존스 레전드네 진짜. 응? 추억의 인물들 많이 나오네. 이런 선수들의 케이스가 더 이상 나오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근데 이 4명 중에 한 명이라도 처분되기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브루노는 어찌됐든 잔류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전 떠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브루노가 잔류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카세미로도 월드컵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1년 더 남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우가르테는 지금 팔면은 이 친구는 PSR에서 무조건 손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처분하기가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그 메이누 같은 경우도 이적 시장 막판에 본인이 임대 요청을 하긴 했는데
근데 보드진들이 일단 거절을 했어요. 아. 메이누의 미래를 보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메이누는 이제 떠날 시간이 곧 다가온 것 같아요. 지금 어찌됐든 본인이 출전 기회를 원하고 있는데 이번 전반기에 지금 거의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선수발보다도 네. 원근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거로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아모린 감독이 지금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좀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흐름들로 만들어놔서 그래도 좀 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느낌들인 건데 네. 메뉴가 분명 더 잘해질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보다. 그건 없어? 리산드로가 돌아옵니다. 아니 이건 뭐 패시브예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돌아오게 되면 네. 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축구가 이제부터 빛을 본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루크쇼도 지금 전반기에 나름 잘 버텨줬어요. 제 예상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확실히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에 비해서는 루크쇼가 수비적인 단점들이 좀 많아요. 네. 고질적인 약점들. 네. 예를 들어서 배우 공간을 계속 노출한다든지 이게 체크가 잘 안 돼요, 루크쇼가. 애초에 이 선수는 어릴 때부터 공격적인 풀백으로 주목을 받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마인드셋이 좀 많이 결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수비가 여전히 실점이 되게 많아요. 네. 수비를 보호해주는 그 미드필더가 지금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실점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드필더가 이렇게 수비진들을 보호해주면 결국은 이제 수비수들이 스스로 잘해야 돼요. 네, 수비수 개인적인 그 수비적인 능력들 이거에 리산드로가 돌아오면 이제 훨씬 더 개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리산드로가 만약에 복귀하면은 혹시라도 루크쇼를 윙백으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도르구 자리로. 네, 그렇죠. 지금 왼쪽 윙백이 좀 개선될 필요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뭐 원근 의원님이 계속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강조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복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수비에 대한 안정감은 확실히 더 가져다 줍니다. 네. 그러면 결국 축구라는 스포츠는 골을 넣어야 이기는 스포츠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세슈코한테 적은 돈을 들여서 사온 선수도 아닌 거고 굉장히 큰 돈을 들여 사온 선수고 은베모 쿠냐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 명의 트리오들이 어쨌든 뭔가 더 만들어줘야 되는 지금 현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슈코는 어찌됐든 공격수들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거든요. 아, 지원을 받아야 이제 공격수들은 활약할 수 있는데 세슈코까지 일단 볼이 전달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적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슈코는 확실히 이번 시즌에 좀 고전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세슈코보다 확실히 이제 더 걱정이 되는 건 이제 쿠냐 쪽인데 왜냐하면 쿠냐가 지금 못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아. 은베모는 계속 제가 말하는 것처럼 아마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쿠냐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 윙백에 지원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쿠냐도 이번 시즌에 좀 활약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루크쇼의 윙백 기용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면 저도 몰랐는데 네. 루크쇼랑 쿠냐가 또 되게 친해졌대요, 지금. 아 그래요? 네, 두 선수의 오. 케미가 또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결국 원근 의원님의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모두 다 잘 되려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한 명만 복귀하면 이게 다 완성이 되는 거네. 그러면 이제 착착착 끝. 이렇게 딱딱딱 퍼즐 쌓듯이. 네. 저희 이번 시즌 시작할 때도 요케레스와 세슈코 놓고 비교 엄청 많았잖아요. 그리고 맨유와 아스날이 계속 요케레스 사냐 세슈코 사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원근이 형님 그 얘기했죠. 요케레스 좀만 기다려주면 된다. 네. 기다려봐라 했는데 확실히 나아지는 모습이 나왔어. 근데 어때요? 세슈코와 요케레스를 비교해봤을 때 세슈코를 왜 영입했냐라고 이제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런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공격수를 참 놓치기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슈코가 확실히 저는 잠재력만 놓고 봤을 때는 넥스트 질라탄이라고 표현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공격수들은 결국 지원을 받아야 활약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좀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 본인이 특히 토트넘전엔 조금 더 잘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한 번 한 번의 그 기회 찬스 미스에 너무 이렇게 많은 관심들이 지금 쏠리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구단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세슈코 본인도 이제 마음을 확실히 다 잡아야 되고 그렇지만 저는 지금의 흐름에서는 공격수들이 활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지금 아직 이 선수가 나이도 어리고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첫 번째 시즌인데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현지에서도 계속 세슈코에 대해서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사회의 문제입니다, 이게. 시간을 안 줘, 시간을. 저는 사실 세슈코 분데스리가 작년에 중계도 하고 했지만 물론 이 선수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렇죠. 아쉬운 부분들이 없는 선수는 아닙니다. 이 선수가 투톱으로 서 있었을 때 분명 잘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빠따가 네. 이 선수가 진짜 좋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해서 진짜 너무 막 데려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보다는 그래도 가능성은 있는 선수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저는 무조건 기다립니다. 그냥 이번 시즌 그냥? 한 골이든 두 골이든 저는 기다릴 자세가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잖아요. 저는 1년 더 기다릴 준비가 13년 기다렸으면은 저는 뭐 14년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시즌은 어차피 뭐 우승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스쿼드도 아니고 뭐 챔피언스리그를 어찌되었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지만 뭐 챔피언스리그도 솔직히 말하면 쉬워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쵸. 일단은 스쿼드를 완성시킬 때까지 그 시간은 충분히 줄 필요가 있다. 일단 이번 시즌에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이라도 좀 보여주고 그래서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보드진들은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뭐 프로젝트 2028이다. 2028년까지 프리미어리그를 다시 우승하는 게 지금 목표로 지금 두고 있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나름대로. 왜냐하면 2028년이 프리미어리그를 마지막으로 우승한 지 이제 15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오래 안 되네요. 오래 하셔야죠. 네, 오래 하셔야죠. 그래서 15년 넘기기 전에 한번 프리미어리그를 다시 한번 우승하면서 다시 한번 클럽을 발전시켜 나가보자. 이제 뭐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래드클리프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 그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분도 아모린 감독의 그 3년 플랜을 줄 의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발언을 했을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사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다 긍정적인 측면들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면도 봐야 되잖아요. 뭐죠? 지난 시즌 어쨌든 안 좋은 부분이 맨유가 있었으니까. 많았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 중원, 삼선 라인 조금이라도 망가지는 시점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더 좀잡을 수 없이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분명 들거든요. 네. 그래서 겨울 이적 시장에 대한 얘기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겨울 이적 시장에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 그 단독 영상 촬영했을 때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뭐 엘리엇 앤더슨하고 애덤 워튼 이 두 선수는 지금 유럽 대항전에 둘 다 나가고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단들이 쉽게 내줄 것 같지가 않아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예, 그리고 지금 간간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오히려 뭐 슈투트가르트의 슈틸러는 조금 주목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적료가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코비 메이노의 거취 때문에 미드필더 한 명 정도가 저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그래도 데려올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울버햄튼의 주안 고메스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울버햄튼 지금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예. 지금 감독 교체 얘기도 이미 나왔으니까. 확정이죠 이미. 예. 그래서 저는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삼선에 대한 보호만 어느 정도 좀 되면 네, 겨울 이적 시장에서 충분히 저는 그 단점은 약간 보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네이션스컵. 맞습니다. 네이션스컵이 어떻게 보면 좀 가장 큰 돌발 변수가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우측이 완전히 이제 붕괴가 돼 버리거든요. 그럼 누구 뛰어야 되는 거예요? 딱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3명 뛸 수 있는 은베모, 아마드, 마즈라위 3명이 이제 다 나간단 말이죠. 물론 이제 요로가 오른쪽 스토퍼를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겨울 이적 시장에 뭐 임대로라도 한 명 오른쪽에서 뛸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보드진들은 임대를 데려오는 걸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 것 같아요. 테나 감독 시절 때는 막 임대로도 적극적으로 막 영입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보드진들은 완전 영입만 이제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임대로 뭔가 수혈을 하는 거를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이 네이션스컵 기간을 좀 제일 잘 버틸 수 있을까 저도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루크쇼의 윙백 기용이 좀 키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리산드로가 복귀를 하면서 루크쇼를 왼쪽 윙백으로 기용을 하면은 이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오른쪽 윙백으로 뭐 이제 달로를 기용하거나 아니면 도루그를 오른쪽에 기용할 수도 있어요. 똑같이 이제 왼발잡이를 오른쪽에 쓰는 거죠. 왜냐하면 도루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하기 전에 레체에서 오른쪽으로 되게 많이 뛰었었어요. 오른쪽 윙백 그리고 오른쪽 윙어로. 도루그 오른쪽 기용도 아모린 감독도 지난 시즌에 한 두세 경기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써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든 지켜내고 한동안 버텨낼 수 있기는 한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일정을 보기는 봐야 되는데 빌라 원정, 네. 뉴캐슬 홈, 울버햄튼 홈, 리즈 원정, 번리 원정 그리고 마지막 맨시티 홈까지 있어요. 이렇게 6경기를 결장을 할 수 있는데 빌라 원정이 이제 네이션스컵 개막하는 딱 그날인가 아마 빌라 원정이 있는데
코트디부아르하고 카메룬이 개막하고 나서 며칠 뒤에 첫 경기를 치러요. 그럼 무조건 가야 되네요. 무조건 가야 되네요. 그래서 빌라 원정까지만 좀 쓰게 해달라. 아. 지금 뭐 그런 협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약간 구질구질하게.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도 대부분 그 생각은 할 거 아니에요. 울버햄튼은 무조건 잡아야 되고 리즈도 당연히 원정이지만 잡아야 되고 번리 이번 시즌 좀 힘든 경기 치르긴 했지만 그래도 번리까지는 무조건 이 세 팀은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 네. 그럼 남은 결국 아스톤 빌라, 뉴캐슬, 맨시티와의 성적인 건데 이 세 팀과의 성적에서 몇 승 몇 무 몇 패를 이루길 원하나요? 원근이 의원님은? 그래도 이 6경기 중에 3승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3승. 네, 뭐 번리, 리즈, 울버햄튼. 딱 요 3경기 정도는 그래도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근데 제가 좀 재밌는 스탯 하나를 읽었었는데 네. 의외로 지금 물론 공격 포인트 자체는 은베모 그리고 아마드 이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찬스 생성이 네. 생각보다 그렇게 오른쪽에서 의존도가 많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보니까 오픈 플레이에서의 찬스 메이킹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를 나눈 거거든요. 네. 왼쪽이 29%, 중앙이 34%, 그리고 오른쪽이 36%예요. 첼시, 리버풀, 맨시티랑 함께 좌우, 중앙, 오픈 플레이스 찬스 생성이 모두 20% 이상을 기록한 4팀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네, 그 정도로 찬스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생각보다 오른쪽에서의 그 의존도가 많이 없다. 네. 왼쪽에서의 쿠냐도 어찌됐든 솔로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중앙에서도 어찌됐든 브루노가 전진을 하고 카세미로가 전진을 하면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당연히 이제 은베모 아마드가 그리울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 두 선수 없이도 찬스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은 분명히 좀 터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는 생각은 합니다. 일단 조심스럽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 잘 이루어진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아모린 감독의 축구의 색깔도 더 명확하게 보이게 될 거고 아모린 감독의 축구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리산드로가 돌아오잖아요. 아니 이놈의 리산드로는 아니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리산드로가 당연히 이제 말디니는 아니지만 네. 왜냐면 말디니보다 위니까. 자 이분 뭐 오늘 논란 만들려고 준비한 거예요? 장난입니다, 여러분. 장난이에요. 네,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가볍게 보지 마세요. 딥하게 보세요. 어쨌든 뭐 그만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부상 당하기 전에도 했었던 역할들도 컸고 네. 예,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가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원근이 형님이 그 정도로 지지하거나 뭐 칭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서서히 저희도 이제 총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축구는 언제쯤 제대로 시작이 될까요? 이번 A매치 그 끝나고부터가 시작입니다. 오 기대하고 보면 됩니까? 맨유의 축구를? King is back. 아 기승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야. 아니 의외로 좀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시간들도 되게 많다고 하거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1라운드까지 리드를 가져간 시간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위예요 무려. 아 그래요? 1위가 맨체스터 시티고 3위가 아스날. 어. 네. 근데 리드를 가져간 거에 비해서 이제 수비적으로 불안하니까 항상 이제 승점을 잃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지금 뭔가 좀 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수비가 이제 조금 더 보강이 된다 하면은 그래도 이번 시즌에 뭔가 좀 재밌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부상자가 더 이상 발생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제 유럽 대항전이 없기 때문에 경기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네. 부상자 관리도 지금 일단 잘 해나가는 모습이니까 조금 기대해 봅시다. 뭐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네. 예, 그 조건들이 명확하게 수립될 경우 이번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지난 시즌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이 될 거고 오늘 긍정충들 대가리 깬다고 했는데 본인도 긍정충 내가 긍정충이었네. 네. 오늘 본인의 대가리를 깨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중간 점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